체크인스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의 김종현 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파죽지세 국내 증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3,000피 멀게 느껴졌던 이 지수가 굉장히 금방 왔습니다. 4,000피를 넘어 5,000피까지. 특히나 이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지수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JP모건에서도 2년 내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5,000포인트 간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데, 그 배경 그리고 또 이 외국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두 분의 시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5,000포인트 이 우리 국내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JP모건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근거로 해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가요? 네, 일단 최근에 한 3년 내에 나온 기사 중에 가장 우호적인 기사이지 않나. 솔직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 국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뷰를 쓸 때,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한 달 안에도 막 뷰가 바뀌는 반도체. 네. 이런데, 이런 거시 관점에서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확실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지배구조 혁신이라고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지배구조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계에서 이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인식의 변화라는 타이밍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의 투심 자체가 이들도 써놨습니다만 아직은 좀 저조하다, 더디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 거시 관점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3년 내에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느냐. 코로나 때는 있었습니다.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뷰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국은 이 상법 개정이 신흥국 증시, 국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신흥국 증시고 선진국 증시는 아닌데 자금 유입에 신호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굉장히 특이하게 본 것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JP모건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올해 지수 전망치죠. 우리 국내 증권사들도 지수 전망치가 이제 3,500까지 나와 있는 데도 있고 3,000피 초반에 제시한 증권사도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이 등락 과정을 제시했을 때 3,200에서 3,500이라는 등락 과정에 저 김민준은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동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은 2,950선에서 3,100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나, 이 정도면. 그리고 상단으로는 저도 크게 3,500 이렇게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올해 많이 봐봤자 여러분들 저는 3,4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JP모건에서도 간만에 좋은 뷰, 조정시 매수기에다 여름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런 문구가 좀 기억이 났는데, 결국 왜 여름에 조정이 나온다고 이들이 생각을 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증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세로 언제든 조정을 이끌 수 있는 하락 트리거가 되니, 이때는 겁내지 말고 대한민국 증시를 조정시 매수기의 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고요. 단지 이런 표현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강도에 따라서 가능성은 좌우된다. 그러니까 오늘의 JP모건의 내용들 원문도 제가 봤고 한글로 번역해 놓은 기사도 봤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죠. 구조개혁 강도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상법 개정이 실시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개혁 강도라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표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정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전 정권 대비 현 정권이 확실히 외국인의 투심의 어떤 반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걸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어떤 실제 가시와 성과는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이 상법 개정으로 가는 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그 물리적 상법 개정의 시기도 언제인가? 저는 내년 하반기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3월 이전에는 좀 상법 개정이 어찌됐건
국회를 통과해서 공표 시점을 알려준다면 주가는 계속 훈풍이 불겠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요. 결국은 시기의 문제, 외국인의 투심의 긍정적 전망을 밝혀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JP모건 여러 가지 근거들 가운데서 이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이 좀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을 하고 있고, 다만 전제는 있습니다. 뭐 기업들의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보고 이 앞으로 JP모건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전문가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3,000포인트 2년 내에 간다? 5,000포인트. 5,000포인트. 네, 조금 낮긴 합니다만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PBR 기준 1.5.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펀더멘털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혁, 주주 환원책, 투명성 강화 다 동의하는데 저는 그 코스피 기준 PBR 1.5를 그러면 지수 레벨이 4,000 정도입니다. 아, 4,000 네. 포인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더 가면 4,200 정도를 내년까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은요? 근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증시가 올라가는 건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두 가지밖에 없죠. 이익이 늘거나 밸류에이션이 늘거나. 대신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뭐 이익 증가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러니까 3,000선에서 5,000선이라고 하면 70%예요. 그러면 70%가 오르는데 이익이 70% 늘어날까는 뭐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그런, 그것도 2년 안에 70%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 누구도 이제 뭐 예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겠고, 뭐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확률이 낮고, 그러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유입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치고 빠지기를 반복했던 외국인들이 혹은 뭐 기관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도 한번 사면 계속 가져갈 만한 유인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저 자금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좀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 차익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처럼 어찌 보면 배당 소득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주식시장의 개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상법 개선이라든지 세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나 투신권의 입장에서도 뭐 채권 투자하는 것처럼 고배당주에 투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뭐 지주사들의 재평가만으로도, 그러니까 지주사 중엔 0.2배인 것도 있고 0.5배 아래인 게 아직도 허다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성장주들은 뭐 PBR 한 3배, 4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지주사 이런 것들이 PBR 1배 내로만 올라와도 뭐 5,000선을 갈 수도 있죠. 다만 이걸 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JP모건이 얘기한 것도 이런 변화들이 단계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나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뭐 퇴직연금 이런 거 하실 때 주식 비중이 낮으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그런 퇴직연금 같은 것들도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퇴직연금에서도 누구나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뭐 지수를 사든 아니면 고배당을 사든 뭐를 사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뭐 2년에 5,000선을 못 가리라는 법도 없죠. 뭐 바로 옆 국가인 뭐 대만도, 일본도 결국은 뭐 밸류업이나 배당 상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만큼 뭐 우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이 5년 후에 바뀌는데 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이 정책의 지속성이 사라질 수 있으니 아마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정책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쭉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법안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합의해낼 수 있느냐 정도가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위쪽으로 뻗어나간다는 JP모건의 분석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거고요. 네, 뭐 이들의 의견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방향을 뭐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망이라기보다 그냥 해설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됐을 때 이 정도 갈 수 있다 정도의 네. 해설에 가깝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지수 전망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2년 안에 5,000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4천, 5천 이렇게 라인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개선 없이 밸류에이션만으로 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JP모건 의견처럼 조정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그 여름 시즌에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에는 뭐 100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내는 뭐 아까 뭐 JP모건 제시했던 3,500선도 제가 보기에 좀 힘들어 보이고, 만약에 3,500선을 오래 갈 수 있다면 내년에 4,000선은 뭐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올해 3,500을 달성하는 애 자체가 일단 1차적인 목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이라든지 환경이 조금씩 바뀌는지 확인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 나왔습니다. 외국계에서도 이제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고요. 다음 그러면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인가? 김민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오늘 2차 전지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저평가된 그런 뭐 업종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자동차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챙겨볼 만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움직일 듯 재료도 좀 있었는데 늘상 요즘 보면은 연속성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2차 전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일단 그 뭐 LG엔솔이나 LG화학 이 두 종목은 가이던스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좋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LG엔솔부터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적 요소. 주식이 늘 이제 이익이 뒷받침되면서 같이 올라가면 너무 행복한데 사실 뭐 이익이 뒷받침돼도 못 가는 주식들이 너무 많죠. 좀 안타깝고요. 단지 이 LG엔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LG화학과 더불어서 26만 원대까지 가는 체면을 좀 구겼었는데 이게 좀 덜 올라왔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스물스물 지금 32만 원대거든요. 생각보다는 확실히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기술적 반등은 6월 이후에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공모가가 한 33만 원인가 4만 원 그러지 않았어요? 네, 뭐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는 체면은 네. 뭐 진작에 구겼고요. 네. 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건 받아들이고 네. 단지 우리가 이제나 저제나 하방 그 어떤 마지막 터널을 좀 지나갈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뭐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하방 경직성은 6월로 만들어졌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월봉 기준으로 꽤나 단단하게 저는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한 석 달, 넉 달 정도를 봤거든요. 석 달, 넉 달이면 거의 분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방 경직성 뭐 단단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결국은 성장률 둔화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장률 둔화가 있고 실적이 안 좋아서 내려간 부분인데 늘 제가 갖다 붙였던 구조적 성장은 하고 있느냐? 저는 구조적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그 삼원계 배터리 기업의 어떤 경쟁사 대비 쉽게 말해서 물건이 팔리지 않는 부분이 문제였지 이 산업의 자체가 구조적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데 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LFP가 많이 팔린다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국은 자 우리 제품의 삼원계가 안 팔립니다. 그럼 잇몸으로 버텨야죠. ESS죠. 새로운 수요 ESS가 확실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보조금 종료 등 여러 가지 정책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불확실성 다 선반영되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어떤 저의 마지노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은 반등의 성공 트리거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 LFP가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것이냐. 언젠가는 여러분들 그것도 뜨는 태양이 있듯이 지는 해가 될 겁니다. 뭐 계속 갈 수는 없고요. 미국 쪽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이 고율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중국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여러 경제 언론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저는 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고율 관세에 따른 중국의 부담감이 있는데도 우리 국내 업체들이 LFP 라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캐파 증설이 마무리됐고 뭐 한 가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캐파 증설이 마무리됐다고 한들 LFP가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물량 공세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단지 비슷한 가격이라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세일즈 마케팅을 할 때 우호적일 수 있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와서 3원기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이제 다 됐어요.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업 세일 마케팅을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님 3원기 배터리 저희한테 파시고 중고 저희 LFP카 한번 사용해 보시죠. 그러면 일정 부분 배터리 바꿨지만 새 배터리 장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이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이 좀 뒤처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FP가 결국 뭡니까? 에너지 저장 창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접근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셀 쪽을 이제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 있고,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LG화학은 좀 번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2차 전지 때문에 올랐다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적어도 동의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화학의 스프레드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썩 유연하지 않는데, 뭐 금용석유, LG화학, 대한유화 등등의 어떤 NCC부터 엔비라텍스까지 조금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더불어서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셀이냐 소재냐 장비 부품이냐인데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소재 장비가 좀 빠를 것이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에코프로 머티하고 에코프로 BM, LNF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에코프로 지금 머티인데 여기도 4만 원대부터 지금 52,400원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의 트리거가 늦는 것 같지만 30%. 그러니까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것은 권장드리고 있지만 반등이 안 나오는 쪽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케케목은 지금까지 다 힘을 못 썼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95,000원까지 내려갔는데 어느덧 지금 14만원까지 와 있거든요. 꽤나 반등폭이 크죠. 여기는 거의 50% 가까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지금 선순위로 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LNF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여러분들 47,000원까지 가는 체면을 구겼거든요. 근데 그 금요일도 장대 양봉이 하나 떴고, 오늘도 지금 62동 평균선에서 아래꼬리 달고 58,000원 트리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종목들은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서 단기 저항을 받지는 않을 거고요. LNF 기준으로는 6만원 중반대까지는 분명히 조금 더 단기 반등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중단까지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익 실현을 좀 하고 다시 잡을지, 나는 그냥 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일지는 그때 가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지금 하단에서 기술적인 걸 보고 잡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릴 때는 아니다. 최근에 시세 반등이 좋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의 반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충분히 좀 잘 녹아나 있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로 접근을 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네, 종목별로 좀 틀리긴 한데 지금 늦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뭐 에코프로 BM 정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한 10만 7천 원. 11만 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를 타진할 때지, 아직 뭐 기술적 반등의 꼭지라든지 지금 당장 내려야 된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설사 지수가 받더라도 지난번에 강한 어떤 8만 원대, 9만 원대가 깨지지는 않을 분위기에서 저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뭐 12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선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종목도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이것도 16만 원 정도까지 뷰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조금 눌러주면 좋다. 이 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자동차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증권사의 눈에 띄는 레포트와 또 다른 시각으로 조명을 해주신다고요, 이사님? 네, 일단 뭐 중국차 판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중국차 망한다 난리를 치고 있지만, 중국의 각 회사들은 망할지 몰라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여전히 가장 강하고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이게 뭐 이구안신 정책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 지금 소위 이제 PHEV를 포함한 EV,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비중이 지금 절반이 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간 기준으로도 한 20-30%의 성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대씩 만드는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뭐 망한다 언론에서 떠들고, 뭐 그다음에 돈 벌고 싶은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까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건 중국의 이제 수출이 6월 달까지 기준으로 297만 대 수출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는 별거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연 20%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말이 당연히 야 그거 테슬라가 수출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서 BMW 뭐 벤츠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꽤 많이 수출하잖아요. 아시아 쪽으로는.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일단 90% 이상이 로컬 브랜드의 수출이고요. 그러니까 뭐 질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출이고 그 다음에 이 질이나 이런 쪽의 수출은 대거 늘었는데 오히려 뭐 벤츠나 이런 브랜드의 수출은 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를 전망해 보니까 지금 중국의 해외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거의 대부분을 다 수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아예 지금 시장을 닫아놓은 쪽에는 당연히 뭐 중국의 명함도 못 내밀고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나머지 지역 쪽에서는 중국 쪽의 압력이 수출 압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이제 재고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싸게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재 받기 이전에 더 많이 막 밀어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레거시 자동차들의 밸류에이션을 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에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꽤 의미 있는 분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 지금 자동차들의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전부 뭐 0.6배, 0.7배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 PR 기준으로도 다 5배, 6배 몰려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 꽤 잘 팔고 있는데 유럽에 제재한다고 했잖아요. 35,000 유로로 이제 최저 가격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 나올 때 정말로 그 판매량이 확 떨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라든지 뭐 미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자동차 등 중국과 수출해서 전기차 특히 이런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경쟁해야 되는 이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를 단순하게 뭐 자동차 업종이 싸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차 나쁘다? 나쁘죠. 그런데 수출이 잘 되고 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밀어내기 수출 때문이다? 어쨌든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뭐 중국차가 나쁘고 중국은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만 해석하시지 말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레거시 자동차들의 밸류에이션이 할인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끝날 정도의 반대 급부 이슈가 있어야 우리나라 자동차 종목군들도 반전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첨언드리자면 뭐 현대차 잘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하이브리드를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가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그런 밸류에이션의 할인 이슈를 없애는데 또 하나 기여하는 것은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차의 어떤 수출량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자동차 쪽 데이터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분석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 시간에 또 설명을 통해서 우리 현대 기아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섹터 들여다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김윤희 전문가님. 네, 오늘 카카오 준비했습니다. 카카오 그리고요. 이사님은요? 네, 저는 오늘 금호섬유 화학 준비했습니다. 네, 카카오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지난주 후반에 다시금 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목하신 이유는요? 근데 이제 뭐 가격 조정이 슬슬 조금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 아닌가. 아직 뭐 제 기준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뭐 조금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뭐 이 정도 20에서 조정해서 이제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뭐 번외로 조금 말씀드리면 3파전이 될 것 같거든요. 뭐 2차 전지, 반도체, 원전, 방산 이렇게 3파전일 것 같은데 왜 그 카카오냐?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늘 말씀드렸듯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가는 반응하고 있다. 제가 뭐 녹록치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주가가 반응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지금 35,000원부터 71,00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는데 제발 따라가지 좀 마라.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막 튀기 시작했을 때 네이버는 막 40만 원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카카오는 막 15만 원까지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 주가 가격 조정 받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가더라도 가격 조정이 받는 부분도 자세히 언급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있다는 한 축이고요. 그 안에 이제 대표 업종을 카카오 그룹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카카오도 이제 57,000원 정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더멘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57,000원 1차 조정 때 좀 들어갈 것이냐 내가 조금 더 기다려서
57,000원부터 5만 원까지 좀 모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차이는 극명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57,000원에 들어가서 바로 내가 진입을 하겠다. 이건 트레이딩이에요. 이건 손절을 해야죠. 트레이딩을 할 때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트레이딩에 어울릴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나는 57,000원부터 좀 모아가겠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더 받더라도 5만 원까지 열어놓고 평균 단가를 맞추겠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52,000원, 3,000원에 맞춰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등 시의 기대 수익률은 어디가 높겠습니까? 바로 가느냐, 매집을 하느냐의 시점에 지금 왔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이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방법론적인 접근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AI 수혜 기대감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라고 표현하면 네이버, LG, CNS가 섭섭할 것 같고요. 뭐 저는 대장주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제 카카오 그룹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생활 밀접형 플랫폼이다.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 어른 할 것 없이 다 쓰고 있거든요. 네. 안 쓰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한다면 접근성은 좀 유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이창명 총재가 말씀하셨듯이 자, 은행권으로 좁히겠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은행권으로 좁히겠다는 것은 무분별 하나 5억, 10억 갖고 사업하지 마라. 좀 돈 좀 장만하는 큰 기업들만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속내인 것 같아서 저는 카카오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접근의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5만 원까지 열어두고 매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5만 원, 5천 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은 결정하시면 된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지 두 개를 딱 준비를 해주셨어요. 카카오, 이제 좀 슬슬 조정 끝나가는 거 아니야? 좀 접근해볼까 하시는 분들께 팁이 될 만한 내용이었고요. 금호석유는 또 지난 6월 달에도 한번 이 시간을 소개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가져오신 이유는요? 네, 일단 이 종목은 그때 업황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화학주들은 굉장히 뭐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금호석화는 괜찮다.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이슈가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한 13% 정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주주의 지분이 지금 2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대주주의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할 만한 충분한 현금이나 재무 여력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한 것도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도 실적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엔비라텍스 장갑에 붙이는 그 고무가 지금 원래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관세 분쟁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는 금호석유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물론 말레이시아도 아직 뭐 관세 확실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관세를 우리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받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일단 금호석유학은 뭐 미국향 라텍스 매출도 여전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까지 고려해 본다면 최근에 이제 박스의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이 박스의 고점이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화학주들의 반등은 뭐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지금 금호석유화학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각 종목군들이 모두 힘을 같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까지 좀 결부되어 보면 KCC나 금호석화, 뭐 이 OCI 홀딩스 이렇게 좀 이익 개선이 보이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은 올해 내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할 만한 상법 개정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사주를 또 정리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플러스 알파의 재료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네요. 오늘의 관심주 카카오와 금호석유입니다. 토마토 AI의 선택도 보시죠.
오,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아요. 5대 5로 나왔습니다. 그 고민이 여실히 느껴지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슬슬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멘텀 중심의 성장주다라는 판단이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대비로 실적 회복 기반의 가치주다. 성장주 대 가치주. 하지만 각각의 매력이 다르고 따라서 5대 5의 비율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